안녕하세요. 마케팅 트렌드와 전략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현재 마케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서 뭔가 발전적 방향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업이라기보다는 어떤 공유 전에 간단하게 저에 대한 양력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글쎄 뭐 저는 글쎄 이런 걸 소개한다는 게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같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제가 누군지는 그래도 좀 알고 같이 공유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서경대학교에서 이제 주임 교수로 있고요. 저는 이제 경영학 공부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런 역할 그 밑에 뭐 한국창업교육학회라든가 대한민국 브랜드협회 또 외식경영학회 뭐 그다음 중소벤처기업 평가원 이런 등등의 일을 간단하게 하고 있고요. 저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경영도 하나의 이젠 스킬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수행 역량과 실질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경영 실무 역량을 갖다가 담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저는 삼성전자에 이제 입사를 해서 한 26년 넘게 근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전자 그다음에 삼성 자동차 사업할 때 이제 또 가서 같이 이런 발전적 런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했고요. 그러다 이제 그룹에 올라가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기획, 그다음 전략기에서 전략팀 부장까지 하고, 그다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경영 컨설팅 업무를 갖다 책임지고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마케팅 전략그룹에서 상무로 임원으로 한 7년 넘게 그렇게 근무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서경대학교로 가서 지금 학생들과 같이 저의 그 경험적 지식과 그다음에 이론적 지식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자, 그럼 그렇고 자, 우리가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목차인데 마케팅이 뭐냐? 그다음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다음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수립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마케팅을 전개해야 그것이 매출과 손익을 창출시키고 시장을 리딩해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 작성된 그런 어떤 전략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마케팅 전략 분석을 갖다가 간단하게 리뷰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개념과 트렌드. 자, 우리는 마케팅이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마케팅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마케팅이 뭔지 명확하게 한번 정의 내려봐라 하면은 우리는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마케팅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기업에 가든 자기가 창업을 하든 조직에 가든 어쨌든 간에 제품과 서비스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해서 나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달성시킬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제반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마켓 플러스 ing인데 실질적으로 마켓이라는 건 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이냐. 시장을 움직이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요소들을 갖다가 어떻게 잘 컨트롤해야 될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움직이려면 어떠한 요소를 제대로 움직여서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의 니즈와 원치가 뭔지를 찾아서 우리는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판매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마케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케팅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전개하려면 명확하게 마케팅 컨셉이 시대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다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마케팅 컨셉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는 보면은 생산 중심의 마케팅, 그냥 싼 것을 많이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전달하면 되는 그런 중심의 마케팅 컨셉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고객들이 똑똑해지고 고객들이 뭔가 추구하는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은 뭔가 품질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질에 중점을 두고 또 마케팅을 전개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어떤 때 가면은 뭐 품질 경영, 뭐 품질 우선, 막 이런 걸 갖다가 프랜카드도 붙여놓고 그런 사업장도 볼 수 있고 어떤 건물에 그런 걸 많이 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품질하니까 퀄리티가 모두가 다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TV다 이러면 어마어마 30cm 되는 이제 브라운관이 있었는데 그 브라운관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평면 TV다 그다음에 현재 이제 TV까지 발전하는 데는 일단 육안적으로 봤을 때 30cm가 10cm로 줄었을 땐 어마어마하게 품질이 개선된 것처럼 됐지만 그것이 4cm, 3cm까지 좁아졌을 때 과연 우리 고객들은 4cm에서 3cm로 줄어들었다 해가지고 그것이 품질이 퀄리티가 높아졌다고 이제 판단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것이 그거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어떤 마케팅을 하게 됐냐? 판매 중심, 유통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유통의 인테리어를 갖다가 뭐냐면 좀 개선하고, 그 다음 고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유통에 중점을 둬서 마케팅을 전개했다 이거죠.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했죠.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 다양하게 우리는 유통을 확대해 나갔다 이거죠. 그렇지만 고객들은 또 새로운 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 중심의 마케팅, 그래서 고객이 왕이다. 고객이 원하고 바라는 거, 욕구를 갖다 충족시키는 마케팅을 전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 시대를 다 지나고 이제 지금의 어떤 마케팅 컨셉은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사회적 책임을 갖다가 추구해야 된다. 이제 기업이 뭔가 매출을 올리고 이익만을 추구해 가지고는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회적 책임, 결과적으로 뭐냐면 고객들은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이용했을 때 그 뭔가 내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때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갖다가 구매하고 이용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CSR이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 CSV, 공유가치 창출 경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전개했을 때 뭐냐면은 고객과 소비자들은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올인하게 된다. 여러분들 ESG 경영이라는 것도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좀 더 이미 ESG 경영이 사회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 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어떤 윤리 경영이나 지배구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갖다가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어떻게 만들 것이 고민해 줘야 된다. 그 얘기를 전달합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은 그거 알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마케팅을 갖다가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일단 시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마케팅 리서치라고 하는데, 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갖다가 체킹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와 욕구가 무엇이냐?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소비자의 니즈와 원칙이 없는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는 소비자들한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의 니즈와 욕구를 갖다가 뭔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 또 어떠한 제품이든 서비스든
반드시 나만의 제품은 없다 이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의 어떤 경영 환경에 대한 환경과 걔네들은 경쟁사는 어떻게 경영을 하고 가고 있는지 그런 경영 정책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해줬을 때 우리는 리스크 없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그걸 통해서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이제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마케팅 조사 결과적으로 아까 마케팅 컨셉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도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생산 중심에서 CSV, CSR 이런 식으로다가 변화되게 됐다. 이걸 갖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케팅 조사 유형 뭐 이거는 그냥 키워드 자체에서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문헌 마케팅 조사를 하는데 과거의 어떤 문헌이나 또 사례들 갖다가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실질적으로 실험도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도 해보고 이러한 조사를 병행해 줘야 되겠다. 또 하나는 내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어떻게 시장에 진출하고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접근해야 될지 심층 면접 조사를 해야 된다. 심층 면접 조사는 그 분야에 아니면 어떤 영역에서 가장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또 전문적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과 면접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딥스 있게 인터뷰를 진행을 해야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FGI라 해가지고 이제 많이들 이제 우리가 FGI 조사인데 자, 우리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놔야 되겠다 했을 때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8명에서 10명 정도 그 정도 어떤 이제 소비자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앉혀놓고 커피를 마셔도 좋고 같이 식사를 해도 좋고 아무 걸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봐서 그것을 갖다가 마케팅의 전략 수립에 반영시키고 시장 진출에 참고하는 이런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FGI 조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떤 하나의 정의적인 얘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보면 여기에 3C 분석, 그다음에 SPD 전략, 그다음 마케팅 믹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구조화를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가지 카테고리 속에 세분화된 이 분야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든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만든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얼마나 굉장히 두려움이 먼저 앞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프레임만 알고 있어도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3C 분석부터 STPD 전략, 마케팅 믹스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글쎄 이것이 지금 하나의 프레임으로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책의 마케팅과 관련된 하나의 책을 이 하나의 이 프레임으로다가 표현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책을 봐도 분명히 3C 분석, STPD 전략, 마케팅 믹스, 마케팅과 관련된 책은 이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하나의 프레임으로 나타낸 것이니까 하나씩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3C 분석,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소비자, 경쟁사, 자사에 대한 3C라는 게 이제 그건데, 그러면은 제품과 서비스의 현재 문제점, 미래 발전 현안,
사전 대응을 통해서 성장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세 가지 어떤 특징과 환경을 분석해서 경쟁력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소비자 분석을 봅시다. 자, 소비자 분석 이렇게 하면 뭐 소비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고객을 말하죠. 고객을. 그랬을 때 소비자 계층의 상황을 갖다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행동 영향을 분석하고, 그 다음 구매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 요인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세분화 대응 분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밑에 보면은 다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쭉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네 가지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소비자한테 내가 타겟팅된 고객이 누군지, 소비자가 누군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미트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소비자 분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러 법칙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놔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하나의 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파레토 법칙은 이탈리아의 파레토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전체 매출에, 우리가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지금 마케팅이니까 마케팅 측면에서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출의 20%는, 고객의 20%가 매출의 80%를 갖다가 컨트롤하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고객을 100%라고 보았을 때 고객의 20%, 100명이라고 보면 20명이 전체 매출의 80%를 갖다가 책임진다 그럴까요? 발생시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100명의 고객을 다 관리하고 다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업종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업종이 뭔지에 따라서 20%만 컨트롤해도 매출 80%를 달성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백화점 같은 데 갔다 오면 무슨 고객, 뭐 프리미엄 고객, VIP 고객, 뭐 VVIP 고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분들이 백화점 매출에 예를 들어 가지고 80%를 갖다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 모든 고객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그 20%에 집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업종, 어떠한 제품과 서비스냐에 따라서 파레토 법칙을 쓰고, 자, 이거에 상반돼서 롱테일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0%, 그러면 이 80%를 무시해도 되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롱테일러는 뭐라 했냐면은 이 나머지 80%, 이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미래 잠재 고객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이거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학생들이라고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다. 그러면 대학생들은 구매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구매력이 크지 않다 해가지고 어떤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대학생을 무시한 시장을 갖다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관리를 안 하면 안 된다. 왜? 이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은 직업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소비로 연결되기 때문에 잠재 고객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젊은 층들도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잠재 고객화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롱테일러는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롱테일러는 이 80%도 잠재 고객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뭐 그렇고, 다음은 이제 경쟁사의 이제 경쟁사의 분석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품과 서비스를 갖다가 이제 런칭한 데 있어가지고, 경쟁사에 대한, 우리가 마케팅 조사할 때도 경쟁사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경쟁사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경쟁사를 어떤 분야를, 어떤 요소를 조사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냐면, 경쟁사의 경영 전략, 기업의 경영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 환경에 대한 분석, 경영 상태 분석. 물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오프라인 뭐 매장이나 이런 데서는 또 그 옆에 다른 어떤 그 영역의 그 어떤 그 오프라인 매장 이런 거와 이제 그 비교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자, 경영 전략에 대한 분석, 경영 현황, 경영 이념이나 철학, 경영 비전, 재무 상태, 조직 관리, 인사 관리, 지배 구조. 자, 그다음에 경영 환경에 대한 분석, 시장 점유율이나 성장률, 가격 정책, 수익률, 연구개발 역량, 유통 채널, 홍보 역량, 제품 라인업. 이 제품 라인업이라는 거 이제 예를 들면 뭐 TV다 이러면 뭐 50인치, 60인치, 70인치 이렇게 하나의 라인업을 형성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물론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더 있을 수가 있지만 제품과 서비스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도 봐서도 마찬가지고 요 정도의 어떤 경영에 대한 전략과 경영 환경 분석은 해줘야 되겠다. 그걸 갖다가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다양한 어떤 정보 조사를 통해서 자료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과 경쟁되는 경쟁사를 갖다가 하나의 기업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때는 이러한 기본적인 조사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오프라인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도로에 옆에 있는 어떤 그 이제 뭐랄까 그 뭐 레스토랑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뭐 하나의 뭐 유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업종에 있는 분들도 만약에 그 옆에 어떻게 지금 포지셔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 옆에 있는 가게가 지금 어떠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지금 고객들이 그 고객이 그 예를 들어서 유통에 오는지 그 사업장을 이용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대응이 안 됐을 때 그런 분석이 안 됐을 때 뭐냐면 계속해서 리스크 경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 경영을 타개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갖다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 상태에 대한 분석. 경쟁사가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미래 목표가 뭔지, 기회 요소와 위협되는 요소가 뭔지, 경쟁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위협되는 거나 기회되는 거, 경쟁사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그다음에 현재 경쟁사는 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레스토랑을 하나 운영한다. 그 옆에는 어떤 레스토랑이 있는지,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을 다루는 레스토랑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옆에 일식이 있는지 한식이 있는지 아니면 이탈리안 어떤 음식을 지금 그런 어떤 식당이 있는지 거기는 고객들이 누가 오는지 몇 시에 점심엔 누가 오고 저녁엔 누가 오고 그다음에 늦은 시간에는 어느 예를 들어 가지고 레스토랑에 손님이 많이 오는지 손님이 오는 계층이라든가 얼마나 분석할 것이 많이 있냐 그죠. 그거는 뒤에서 조금 우리가 좀 더 공부할 것인데 그러한 경영 상태를 갖다 분석을 해야 된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경쟁사, 글로벌적인 기업들, 그다음에 유통, 경쟁력, MS 이런 거 다 분석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시장에 내 제품과 서비스를 런칭시켜 놓고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만을 이용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굉장히 리스크한 그런 기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자, 그다음에 이제 자사에 대한 분석 세 번째. 왜? 자, 그런 게 좋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또 나 자신은 과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분석이 자사 분석이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다 경쟁사도 분석하고 소비자도 분석했는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어떤 나에 대한 분석, 우리 기업에 대한 분석이 안 돼가지고는 시장에 대응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사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사의 어떤 경쟁력 분석이라든가 또 자사의 어떤 경영 자원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자사의 수합 분석,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협되는 요소가 뭔지를 알았을 때 뭐냐면은 경쟁사의 그 다음에 소비자의 고객들을 갖다가
설득할 수 있고 시장을 내 맘대로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사에 대한 분석. 그래서 여기 보면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자사의 어떤 제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 유통 경쟁력, 연구개발 경쟁력 이거에 대해서 뭐 이 키워드 자체에서 우리는 다 인지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과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냐 없냐. 자, 가격 경쟁력은 있는 거냐. 지금 가격이 만약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10,000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냐면 가격을 갖다 내가 20,000원, 30,000원에 만약에 시장에 내놨을 때 과연 그 가격 경쟁력이 있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가격 경쟁력.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 결과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하나의 채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연구개발 경쟁력도 그렇고. 그 다음 자원에 대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력이나 인적 자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거. 재무적인, 물리적인 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떤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내가 과연 자금력이 있냐. 리스크가 있을 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자금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겁니다. 아무리 다 해놨는데 내가 뭐냐면 자금을 캐시플로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 그럼 그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재무적 측면에서 봤을 때 뭐냐면 정부 자원을 갖다 뭐 활용한다든가 그런 루트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냐.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원의 어떤 루트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는 있는 건 아니냐. 나만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기술과 정보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세 수압 분석. 이 수압 분석은 어디를 가나? 수압 분석 기본적인 겁니다. 뭐를 하든 간에. 자, 그러면 우리 회사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기회가 뭐고, 위협되는 요소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강점은 더만 더 이걸 발전시킬 것인가? 약점은 어떻게 이걸 최소화시킬 것인가? 기회는 어떻게 이걸 잘 활용하고 뭔가 만들어낼 것인가? 위협되는 요소는 어떻게 제거하고 그걸 갖다 방어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수압 분석 너무나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탈리아 레스토랑 하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옆에 커다란 패밀리 레스토랑이 길 건너에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분명히 수압 분석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위협적인 요소이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데 그 길 건너편에 예를 들어가지고 커다란 빌딩이 하나 있는데 사무실이 만약에 입주한다. 기업이 입주한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기회적인 요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분석을 해서 대응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기업으로 가면은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의 레스토랑 예를 들었지만 기업도 마찬가지로 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압 분석, 시장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소를 갖다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어떤 책 그런 데 이렇게 보면 STPD 전략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STP 전략. 근데 여기서 우리는 D까지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경쟁사 제품과 서비스보다 뭔가 차별적 요소가 있었을 때 소비자들은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올인하고 그걸 갖다가 이용하고 구매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별적 요소까지 집어넣어서 4가지 STPD 전략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TPD 전략. 수없이 우리는 마케팅을 하고 경영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의 한번 해보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앞부분에서 했지만 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한 시장을 만들든 어떠한 연구를 하든 공부를 하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베이스를 갖다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뭐냐면 모래 위의 성이나 똑같다. 그래서 그런 명확한 개념을 알고 있었을 때 뭐냐면 그 프레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 마케팅 할 때 마케팅이 뭐냐라고 좀 전에 우리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아, 이제 마케팅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벌써 머리에 기억되어 있다 이거죠. 자, STPD가 뭐냐? 자, 고객과 시장을 갖다가 세분화하고 그냥 내 제품과 서비스를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객과 시장을 명확하게 세분화하고 세그멘테이션하고 또 세분화된 고객과 시장 중에서 가장 적합한 시장과 고객이 누군지를 뭐냐면 타겟팅을 해야 된다 겁니다.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소비자들한테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뭐냐면은 긍정적, 바람직한 시장 위치가 형성되도록 커뮤니케이션 해줘야 된다. 공감해줘야 된다 겁니다. 소통해줘야 된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경쟁사와 차별적 요소가 뭔지 반드시 차별적 요소를 만들어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런칭되고 시장을 리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은 STPD 전략이다. 실질적으로 요거만 알면 뭐 뒤에는 뭐 조금씩 뭐 어떤 사례 같은 걸 얘기할 건데 뭐 정의와 자 STPD 전략이 뭔지를 우리는 또 공부했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세그멘테이션. 자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세그멘테이션 할 것이냐 했을 때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 작은 글씨로 있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지리적 세분화. 그거는 저 밑에 지역, 도시 규모, 인구 밀도, 기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세분화. 구매 계층, 생활 유형, 가치 추구, 개성, 관심거리,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까지 다 뭐냐면 고려해서 시장을 갖다가 세그멘테이션 해야 된다. 세분화해야 된다. 행동적 세분화. 결과적으로 제품의 크기나 성능, 가격, 제품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까지 또 우리는 세그멘테이션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시장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품과 서비스를 갖다 시장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그 다음에 그 나눠진 시장을 어떻게 타겟팅할 것인지가 발전돼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이거 외에도 뭐 다른 것들 많이 있겠지만 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때 이런 것까지 가죽의 크기, 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것이 소득이 많은 층이나 적은 층, 연령대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생활 유형, 구매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인지, 그다음 지역에 따라서 이 내 제품과 서비스가 메인 도시에 포지셔닝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지역에 가서 포지셔닝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예를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정된 시간에 그다음에 이걸 갖다 전달하려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타치만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표적화 전략. 표적화. 타겟팅이다 이겁니다. 타겟팅. 세분화된 걸 다시 타겟팅해야 된다. 자,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스타벅스는 뭐를 타겟팅했냐? 젊은 층을 갖다 타겟팅을 했고 메인 스트리트에서 뭔가 그 지역에 그 거리에 자기네들이 중심이 서는 그러한 유통을 만들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들으면은 그 지역에 뭐냐면은 건물값이 올라간다. 그다음에 뭔가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움직이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스타벅스는 뭐냐면 문화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문화를. 그냥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문화를 만든 겁니다. 커피의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고 그 문화에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올인하면서
시니어들까지 같이 올인하는 이러한 전략을 썼다 이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문화를 만드는데. 자, 그러면서 뭘 했어? 하나의 커피 중심에서 뭐냐면 패밀리 레스토랑과 어떤 가족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프리미엄 중심으로 했고.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의 커피값을 내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프리미엄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퀄리티도 많이 높지만 프리미엄 프라이스 가격을 갖다가 추구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스타벅스는 뭡니까? 뭔가 그 고객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다.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현재 스타벅스를 만들고 어디를 가나 글로벌적으로 어디를 가나 거의 동일한 맛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도 스타벅스를 찾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이 친구들은 그러한 우리가 모르는 그렇게 타겟팅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디야는 뭡니까? 뭔가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서 뭐냐면 메인 스트리트가 아닌 서브 스트리트, 뭔가 메인에서 뒤로 물러선 어떤 그 골목 상권 그런 데다가 매장을 만들어 놓고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주변에 뭐냐면은 고객들을 갖다 흡수하는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성공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기업들은 끝없이 내 제품과 서비스를 갖다 소비자들한테 접근시키기 위해요. 그다음에 이디야는 로우 프라이스 정책을 썼고 서브 스트리트 정책을 썼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냐면 체인점 중심으로 갔고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성공의 하나의 열쇠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핫한 메가커피. 저도 많이 이용하는 커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들은 뭡니까? 자, 스타벅스와 이디야 다른 커피숍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장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뭐냐? 메가커피는 또 다른 타겟팅을 했다. 뭐냐? 우리는 빅 사이즈. 실질적으로 빅 사이즈면서 하나의 완 사이즈를 가지고 뭐냐면 퀄리티 높은 그러한 제품, 어떤 원재료를 써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뭐냐면 테이크아웃 중심으로다가 시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메가 커피에 가면은 사이즈가 다 똑같습니다. 커피를 시켜도 주스를 시켜도 스무디를 시켜도 사이즈가 똑같다. 그러면서 뭐냐면 가격은 로우 프라이스고 프리미엄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메가커피가 시장에 또 뭐냐면은 완전히 지금 뿌리를 내렸다 이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진짜로 좀 더 재미난 다양한 얘기도 하고 실질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온라인 녹화를 저기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는 못하지만 이 친구들이 추구하는 성공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어떤 소상공인으로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내 제품과 서비스를 갖다가 어떻게 타겟팅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내놓고 이용하게 만든다. 그거는 굉장한 리스크를 안는 경영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더 구체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포지셔닝.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소비자들한테 긍정적 위치가 형성되도록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긍정적 위치. 그건 뭡니까? 호감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호감 가게. 그 회사, 그 제품, 그 유통. 거기는 진짜로 이것이 짱이야.
우리가 하는 얘기처럼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그걸 갖다 바이얼해 준다 이겁니다. 뒤에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바이얼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그러면 바이얼하게 하려면 뭐냐? 뭔가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든 자영업자든 그걸 내 스스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만들어줘야 소비자들은 거기에 같이 동요되고 같이 공유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제품 중심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할 것이냐, 서비스 중심이냐, 경쟁사 중심이냐, 소비자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중심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내가 그 차별화해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포지셔닝, 모르다가 소비자나 고객들한테 긍정적 위치에 포지셔닝대로 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은 뭐냐면 기억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조금만 얘기하면 자, 제품 중심, 서비스 중심, 경쟁사 중심, 소비자의 가치 중심. 자, 뭐 여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레스토랑을 하나 운영한다. 그러면 레스토랑에 나는 맛으로 내가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나는 파스타의 맛 하나로 내가 소비자한테 각인되도록 만들겠다. 그것이 제품 중심인 겁니다. 그다음 서비스 중심. 어떻게 나는 차별된 서비스를 가지고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소비자한테 각인되게 만들 것인지. 그다음 경쟁사보다 우리 것이 낫다는, 경쟁사보다 우리 것이 월등하다는 경쟁사의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뭐냐면 리스크 포인트를 갖다가 우리의 장점으로 부각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소비자가 우리의 제품을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파스타 하나를 먹었을 때 소비자가 내가 뭔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이런 걸 느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 마케팅 패러다임에서 잠깐 언급됐지 않습니까? 뒤에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차별화 전략, 차별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차별화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제품에 대한 차별화, 품질에 대한 차별화,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 유통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보면은, 자, 여기서 제품에 대한 차별화. 제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은 제품, 경쟁사 제품보다 우리 제품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BMW 벤츠가 있는데, 벤츠가 먼저 이제 그 어떤 세계적인 이제 자동차인데, 자, BMW는 원래 뭐냐면 엔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엔진. 그런데 뭐냐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면서 어떻게 돼요? 벤츠는 뭐냐면 벤츠가 소비자한테 추구하는 거는 뭔가 성공한 사람. 또 그 다음에 뭔가 안전을 추구하고 운송 중심, 편안함 이런 걸 추구한가 하면은 BMW는 뭐냐면 어떤 속도, 그 다음에 어떤 젊음, 스타일리시 이런 걸 강조하면서 젊은이들을 갖다 타겟팅을 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벤츠는 시니어나 성공한 사람을 타겟팅을 했다 이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BMW가 벤츠와 같이 라이벌 구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의 차별화. 품질의 차별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품질, 퀄리티.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품질하지만 자, 300집. 이 콩나물국밥입니다. 그 만드는 회사, 그 음식점인데. 이 친구들의 이 300집이라는 그 어떤 내용, 이름 하나에 이 친구들은 300그릇 이상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에. 그 메시지 하나로다가, 얘네들의 어떤 우리 소비자들은 퀄리티를 갖다가 생각하게 만든, 이겁니다, 300집. 이 300집 관련된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고 대면으로다 같이 이렇게 한다면 그 사례를 얘기하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바로 순인의 빈대떡.
뭐냐면은 내가 자 빈대떡을 만드는 그 어떤 그 사장님이 봤을 때 야 우리는 진짜로 우리나라의 어떤 원재료만 쓰고 진짜로 유기농만 쓰고 막 하고 있는데 이걸 소비자들이 안 알려주는데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겠나 했을 때 뭐냐면 내 딸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한번 빈대떡을 만들어 보겠다. 그것이 바로 순인의 빈대떡입니다. 지금은 가다 보면 길거리 가다 보면 이름으로다가 무슨 뭐 칼국수 무슨 뭐 삼겹살 무슨 뭐 레스토랑 그런 거 있지만 이것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품질 차별화의 대표적 내 딸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음식을 만들어서 빈대떡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품질을 차별화할 건지 여러분들이 감이 올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 자, 서비스. 뭐냐면은 이 서비스 뒤에 조금 나오는데 서비스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차별화해서 뭐냐면은 이 뭔가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갖다 소비자들이 각인되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는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해외여행을 가는 노부부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을 때 그랬을 때 뭐냐면 강아지 비행기 탈 수가 없었으니까 요즘은 뭐 타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 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거절하고 말았을 텐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에서는 뭐를 했어요? 이 시니어들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여행을 끝나고 올 때까지 스튜디오스를 붙여가지고 이 강아지를 케어를 한 겁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서 야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고객뿐만이 아니고 고객의 그 강아지 애완견까지도 케어한다는 이러한 차별적 요소 때문에 뭐냐면 우리는 그 사우스웨스트를 갖다가 이용할 때마다 그걸 각인시켜서 그러한 차별적 요소를 갖게 됐다. 그런 겁니다. 유통의 차별화. DHL. 뭐든지 다 배달해준다. 어디든 뭐든지. 하다못해, 예를 들어가지고, 자유의 여신상이다. 냉장고다, 에어컨이다, 피아노다. 뭐든지 다 뭐냐면, 배달한다. 딜리버리 한다. 하지만, 피덱스는 뭐야? 뭐를 강조했어요? 안전하게 배달을 한다. 안전하게. 그래서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난데도 그 지역에도 뭔가 필요하면 뭔가 제품을 갖다가 전달해주고, 배달해주고, 어떤 오염된 지역에도 제품을 배달해주고, 이런 식으로 안전에 축을 했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통의 차별화다. 유통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믹스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의 차별화. 이미지. 이케아. 손님을 불편하게 만들어. 완제품보다 반제품을 만들어서 뭔가 가서 조립해서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게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케아에 가면은, 내가 봤을 때 제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하고 고급스러운 것 같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런 걸 만들어서 그 반조립 제품을 가져와서 그걸 갖다 이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조립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게끔 만들었다. 남자들이. 그런 걸 갖다가 남성들이 시장을 같이 쇼핑하게 만든 거. 그런 것이 차별화 요소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더 바디샵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연과 같이 친화적인 그런 바디샵으로서 이제 그 제품으로서 이제 각인됐죠. 그런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의를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케팅도 정의했듯이 제품의 차별화라는 건 지금 뭐냐면 성능, 디자인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한 특성 이런 걸 차별화하는 것이고 품질에 대한 차별화, 유통의 차별화 다 설명을 하나씩 예를 들어서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 건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진짜로 뭐냐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뭐냐면 서비스는 무형이고 형태가 없고 그다음 이걸 규격화할 수가 없어요. 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잘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불편하게 받아들이면 그거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규격화할 수가 없다. 분리할 수도 없고 바로 서비스는 어디다 저장했다가 다시 쓸 수도 없고 소멸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MOT 마케팅을 전개해야 된다. 접점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서비스를 전개하냐에 따라 가지고 고객들한테 이걸 MOT라고 하는데
접점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서비스는. 이것이 MOT입니다. 뒤에서 MOT에 대한 얘기 잠깐 할 건데, 그래서 뭐냐면은 이 MOT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MOT가 뭐냐면은 접점에서 고객이 오면은 처음에 인사부터 이것이 바로 MOT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고객은 거기에서 이 제품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시작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뭐 서비스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 100만 나스 1의 법칙. 서비스는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은 고객들은 그 한 가지만을 기억한다. 그다음에 곱셈의 법칙.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한 가지가 0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 0 해가지고 0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는 한 가지도 뭐냐면은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서비스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기업 경영을 하던 뭐 어떤 유통 경영을 하던 뭐 여러 가지를 할 텐데, 그랬을 때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이해를 같이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그 공부를 할 때 이거에 대한 이 MOT와 그다음에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정의만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의 차별화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또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